이번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으로 미국의 생생한 현지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속에 지금 극심한 변동성을 시장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푸틴발 핵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언론 통제까지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는 지난 4일이죠. 유럽 최대 원전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고요. 이번엔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남우크라이나 원전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전 공격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핵무기 개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무력 충돌이 있었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다른 해외 언론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최대 징역 3년, 이 허위 정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최대 징역 15년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러시아 의회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허위 정보와 중대 결과라는 그 판단은 러시아 마음대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사를 압박해서 러시아의 비판적인 보도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의도인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 언론사들이 러시아에서 보도 활동을 속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영국 BBC,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이어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방송들이 모두 러시아 현지 보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서방 국가들의 현장 보도를 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러시아 블랙아웃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예, 주말 사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온 부분이 있을까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5일에 미국 의회 의원들과 화상 대화를 했고요. 다음 날 6일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거고요. 둘째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해 달라. 그리고 셋째가 군사적 지원입니다. 셋 다 호락호락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일단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려면 제공권을 사실상 장악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토나 미국이 러시아와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세계 3차 대전이 촉발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의회나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둘째,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그동안 선뜻 들어주지 않았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최근에 유럽 동맹들과 러시아 원유 수출 금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혀서 입장이 다소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좀 보입니다. 셋째, 군사적 지원은 확전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원 얘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제 미그 전투기를 계속 원하고 있죠. 그동안 훈련을 러시아 미그기로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폴란드에 있는 미그 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대신 폴란드에 미 F-16 전투기를 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투자자들이 체크해봐야 할 만한 이벤트나 주요 일정들 좀 짚어주시죠. 가장 챙겨봐야 할 게 오는 10일에 나오는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2월 24일에 전면 침공이 시작됐으니 유가 급등도 이제 초입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게 2월 CPI니까 전쟁이 일어난 뒤 5일 정도의 기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7.8%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집계치는 7.9%입니다. 2월 CPI가 그래서 8%를 넘을 수도 있겠죠. 1월에 7.5%였는데 만약에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I가 다음 주 15, 16일에 있는 3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물가 지표여서 그게 FOMC 결정에 반영이 되겠죠. 물론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지난주 의회 증언에서 3월 FOMC 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지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CPI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3월 FOMC 때 페드 위원들이 점도표를 통한 그 금리 전망이 좀 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OMC를 한 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페드 인사들은 이번 주에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또 이번 주엔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CPI가 나오기 전 10일에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번째인 ECB 회의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언급, 어떤 정책 대응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